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세 번째,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냈나요? 새로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을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원소와 원소 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소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하게 있고 약 118가지 정도의 원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원소들도 아직 많지만요. 이 원소들의 다양한 원소들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소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이 다양한 원소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원소기호 타이포그래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첨부할 건데 원소기호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 제가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 것을 좀 정리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재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 원소의 종류에 따른 원소 이름들, 그러니까 원소의 이름에 따른 원소 기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원소 기호가 왜 이용됐냐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원소 기호를 통해서 쉽게 소통할 수 있기 위해 원소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는 H, 헬륨은 HE, 칼슘은 Ca, 칼륨은 K, 이렇게 다양한 원소 기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원소들, 세상에 정말 많은 물질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소들 작게 보면요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핸드폰. 선생님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 그냥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라는 것을 봤을 때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 물질 속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찾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누워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선생님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누워서 집중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침에 씻지 않고 그리고 출석 체크를 누르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죠. 출석 체크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빨리 보고 과제를 제출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그런 친구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누워서 무언가를 보면 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언제 집중이 잘 되고 무언가 효율적으로 느껴지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준비된 자세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화장실 가서요, 만약에 자고 일어난 상태로 바로 수업에 참여하는 건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나 아니면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두 번째, 샤워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옷을 입어 주세요. 밖에 나간 것처럼 옷을 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밥을 안 먹고 뭔가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있다면 밥을 먹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밥을 먹고 나서 책상에 앉아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이걸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노트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매우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집중하기에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나 노트북 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노트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또는 핸드폰을 두고 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영상만 보고 있다고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노트를 같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PPT를 만든 것처럼요. 여러분들 다양한 색깔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느라 집중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 강의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 적다가 뭔가 놓치게 된다면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수업도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여러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줄을 쳐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 신기하다 하면 적어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꽃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어렸을 때 저는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사촌들이랑 함께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매우 어렸을 때 불꽃놀이를 쫙 산 다음에 가족들이랑 함께 저녁에 해변가에서 불꽃을 터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 여러분들이 아마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좀 큰 되게 의미가 있는 불꽃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의도 불꽃축제라는 건데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매년 여의도 불꽃축제가 엄청나게 크게 열리게 됩니다. 이 불꽃놀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여기 위에 사진만 봐도요,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 정말 다양한 색깔의 불꽃들이 있는데요. 이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 비밀을 만들면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비밀 한번 보고 오시죠. 아름답고 화려한 불꽃놀이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색과 모양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꽃의 아름다운 색깔들. 이 불꽃의 색깔은 연소와 불꽃 반응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원소 중에는 연소하면서 특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불꽃 반응은 원소를 무색 불꽃 속에서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꽃 반응의 색이 청록색이면 연소되는 물질 속에 구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노란색이면 나트륨, 빨강이면 스트론튬이 들어있는 것이다. 불꽃놀이는 이런 불꽃 반응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해당 원소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들뜬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들뜬 전자가 안정 상태인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일 경우 우리 눈에는 특정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불꽃놀이의 경우 화약이 폭발했을 때 금속 원자의 가장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가 흥분한 상태가 되고, 다시 안정 상태인 제자리에 돌아갈 때 빛 형태의 에너지를 내는데, 이 에너지의 양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금속을 겹겹이 쌓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소할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례차례 색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봤나요?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은 사실 물질마다 다른 색깔의 불꽃색을 만들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영상을 잠깐 봤다면요, 이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에 대한 비밀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물질마다 불꽃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불꽃 반응, 이게 무엇인가? 이런 교과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불꽃 반응이란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이고 난 사례들 몇 가지 봐보죠. 여기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거 원소 비유할 때 여러분들 한번 봤을 겁니다. 리튬의 원소는요, 불꽃을 가까이 됐을 때 그 원소가 불에 타면서 어떤 색깔을 띠냐면 빨간색의 불꽃색을 띱니다. 동일하게 나트륨은 불꽃색이 노란색이고요.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강색, 그 다음 구리는 청록색이라는 불꽃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 왜 배울까요? 아까 첫 번째 힌트. 우리는 어떤 걸 오늘 하고 있었죠? 원소가 정말 다양한데 이 원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이에요.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보라색 불꽃이 나와요. 그럼 이 물질 속에는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라색 불꽃이 난다라는 것은 이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륨 원소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불꽃을 가까이 대서 색깔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물질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보라색이 아니고 청록색이면 구리 원소가 있을 것이고 빨간색이면 스트론튬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왜 물질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왜 불꽃색이 달라질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의 자세한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포인트냐면 물질마다, 원소마다 불꽃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불꽃색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엄청난 구별 방법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각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립글로즈라는 게 있어요. 입술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립글로즈 색깔이 정말 다양한데 남학생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레드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근데 레드 코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랄도 빨간색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레드 코랄과 코랄 레드라는 색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레드 코랄과 코랄 레드가 색깔이 다릅니다. 와 진짜 난 이해가 처음에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레드 코랄 코랄 레드처럼 구별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있지만 저 구별 절대 안 되더라고요. 빨간색이 코랄색 뭐 레드 코랄 코랄 레드 네 개 다 다른 건데 말도 안 돼. 난 모르겠어. 그렇게 뭐 말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구별할 수 있는 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간색 불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리튬이에요, 스트론튬 원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점 바로 뭐 어떤 것이냐?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원소가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끌고 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봤을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 보통 언제 뜨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알 텐데 무지개는 언제 뜨냐면 비 온 뒤에 뜹니다. 비가 오면 왜 무지개가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비가 오면 햇빛이 물방울을 통해서 빛이 꺾여버리게 되는데 색깔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사실 태양빛은 흰색인데 이 흰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눠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빛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스펙트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다양한 색깔의 어떤 빛의 띠인데요. 이 빛의 띠는 분광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빛을 관찰하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말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정의가 좀 말이 어렵지만 분광기는 아까 물방울 같은 개념이에요. 물방울이 빛을 쫙 나눠버렸죠. 그렇게 빛을 관찰했을 때 여러 가지 색으로 쫙 띠로 나눠버리는 것을 우리는 분광기라고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이게 위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보통 볼 때 분광기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띠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빛 같이 다양한 띠로 분광기로 나타났을 때 이거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으로 빛 색깔이 나타나 있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속적이지 않고 선이 몇 개지만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란 어쩌면 선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바로 이것이 바로 리튬과 스트론튬의 빨간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엄청 청록색, 이거 뭐였죠? 불꽃 반응색, 바로 구리였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 눈은 청록색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구리 원소의 불꽃색을 청록색으로 보는 우리 눈의 한계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서 볼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눈이 봤을 때 청록색으로 봤던 게 분광기로 통했을 땐 이렇게 다양한 색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에요. 우리 눈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분광기를 이용하면 달라집니다. 분광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리튬은 저런 색과 그리고 스트론튬은 이렇게 밑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라게 느껴지죠. 우리 눈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었지만 분광기를 통해서 본 우리의 눈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똑같은 색깔의 불꽃색인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빨간색인데 어떻게 스펙트럼에 파란색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빨간 색깔의 빛의 색이 더 셌을 때 빨간색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물질의 스펙트럼이 다르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무엇이다? 불꽃놀이 안에 원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소들의 불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학 A 수업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